제 남편이 제 친구 침대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셔츠 단추를 채우면서요. 펜션 문을 열었을 때 제 친구는 얇은 가운만 걸친 채였고 제 남편은 소파에 구겨진 셔츠를 보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제 가장 친한 친구에게 4천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돈의 의미를 알았을 때 저는 모든 걸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자야, 남편 바꿔서 살면 어때? 그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58빈 박미자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저는 남편 도연 씨와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슬하에 자녀 둘을 두었고 다들 출가해서 이제는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노년이었습니다. 특별히 행복하지도 특별히 불행하지도 않은 그런 일상이었죠. 저는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후 집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진 건 바로 제 친구 선희 때문이었습니다. 선희는 저와 중학교 동창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1살 어리고 남편 성구 씨와 함께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도 서로 돕고 힘든 일 있으면 털어놓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했던 사이였죠. 그런데 작년 가을쯤이었을 겁니다. 선희가 부쩍 젊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옷차림도 화사해졌고 화장도 예전보다 진하게 하더군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자기 관리하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선희가 저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유독 남편에게 말을 많이 거는 거예요. 도연 씨, 요즘 뭐 하세요? 집에만 계시면 심심하시겠어요. 도연 씨는 참 말씀도 재미있게 하시네요. 미자, 너 복 받았다. 처음에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자주 반복되더니 어느새 선희는 저보다 남편과 대화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점점 선희와 대화하는 게 편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도 많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왜 나한테는 저렇게 웃지 않지?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남편이 저를 보고 저렇게 환하게 웃은 적이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선희 부부가 저희 집에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남편들끼리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선희가 뒤에서 다가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미자야, 우리 솔직해지자. 저는 고개를 돌려 선희를 봤습니다. 선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위험한 느낌이었죠. 무슨 소리야? 제가 물었습니다. 선희는 제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지겨웠지? 남편이랑 사는 거. 나도 똑같아. 성구랑은 이제 정말 남 같아. 저는 당황해서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희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미자야, 우리 남편 바꿔서 한번 살아보면 어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무슨 미친 소리야. 제가 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희는 웃기만 했습니다. 농담이야, 농담. 그렇게 놀랄 것까지야. 그리고는 거실로 돌아가서 남편들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선희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진담은 아니겠지? 하지만 제 불안은 곧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질 무렵 선희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미자야, 바빠? 아니, 지금은 괜찮아. 무슨 일이야? 선희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남편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요즘 가끔 가게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다고 해서요. 선희 씨?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희는 환하게 웃으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연 씨, 여기서 일도 도와주시네요? 대단하세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어깨 참 든든하네요. 미자, 너는 좋겠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예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남편의 몸을 만지는 선희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선희 씨가 괜히 놀리네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거부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미자야, 남편이 이렇게 매력적인 줄 너는 몰랐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희는 잠깐 앉았다가 갔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선희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한테 너무 친근하게 구는 것 같아서. 그냥 원래 성격이 그런 거 아니야? 밝고 활발하잖아. 남편의 대답은 너무 태연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희는 더 자주 저희 가게에 들렀습니다. 미자야, 깍두기 좀 사러 왔어. 미자야, 오늘 저녁 반찬 뭐 먹을까 해서. 이유는 항상 달랐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선희는 남편이 있는 주방 쪽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갔고 남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이 그걸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선희가 올 시간이 되면 남편은 주방에서 일하는 척하면서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당신 선희가 자꾸 오는 거 불편하지 않아? 왜? 손님인데 뭐가 불편해? 손님이긴 한데 좀 자주 오는 것 같아서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거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는 눈치였습니다. 내가 너무 민감한 건가? 저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자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핸드폰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요즘은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누구한테 연락 온 거야? 제가 물으면 남편은 핸드폰을 뒤집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뉴스 보는 거야.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뉴스를 볼 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아내인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은 거실 소파에 그대로 두고요.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남편의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 잠금을 풀고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선희와 남편의 대화 내역을. 도연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미자는 모임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둘이 차나 한잔 해요. 도연 씨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메시지들은 점점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남편도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도 목소리 참 좋으세요. 오늘 뵙고 싶네요. 저는 핸드폰을 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남편이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싱크대를 붙잡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제 남편과 제 친구가 제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할 때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 쓰는 남편,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매만지는 남편. 오늘 어디 가는 거야?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아올게.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나간 후 저도 몰래 따라 나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동네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선희가 나타났습니다. 밝은색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한 선희가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카페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봤습니다. 마주 앉아서 웃고 있는 두 사람. 선희가 남편의 손을 잡는 모습, 남편이 거부하지 않는 모습.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나란히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마치 연인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감정조차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어디 갔다 와? 그냥 동네 산책하고. 혼자? 그 질문에 남편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응, 혼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선희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선희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자. 갑자기 뭐 좋은 일 있어? 그냥 오래간만에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선희는 흔쾌히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녁 시간 선희가 왔습니다. 미자야, 뭔데 이렇게 차려놨어? 식탁에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우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제대로 한번 대접하고 싶었어. 우리는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밝게 웃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선희야,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어? 무슨 비결 있어? 선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관리 좀 하는 거지. 남편 성구 씨는 뭐래? 이쁘다고 칭찬 많이 하겠네? 그 질문에 선희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성구는 그냥 그렇지.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어때? 선희가 예뻐진 것 같지 않아?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예쁘긴 하지.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는 계속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선희가 일어서려 할 때
저는 말했습니다. 선이야, 잠깐만 있어봐. 나 물어볼 게 있어. 응? 뭔데? 저는 선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내 남편이랑 만나고 있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선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미자야, 무슨 소리야? 내가 다 봤어. 카페에서 둘이 손잡고 있는 거, 핸드폰 메시지도 받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희는 오히려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미자야, 그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야. 그럼 뭔데? 친구 남편이랑 몰래 만나고 손잡고 메시지 주고받는 게 뭔데? 우리는 그냥 이야기 상대가 필요했던 거야. 서로 외로웠으니까. 외로우면 배우자한테 털어놓으면 되지. 왜 남의 남편한테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희는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자야, 솔직히 말할게. 나 성구랑은 이미 끝났어. 우리 부부는 이름만 부부지 정이 하나도 없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도연 씨는 나한테 편안함을 줘. 나를 여자로 봐주는 사람이 필요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선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혼하고 새로 만나든지. 왜 내 남편을 건드려? 선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자야, 너도 솔직해져. 너도 도연 씨한테 정 없잖아. 그냥 습관처럼 사는 거잖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부도 사실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희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갈게.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선희가 나가고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선희를 좋아하는 거야?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그 짧은 대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고 저는 방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혼을 해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참고 살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선희의 남편 성구 씨가 서 있었습니다. 성구 씨? 무슨 일이세요? 성구 씨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미자 씨, 저 좀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성구 씨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소파에 누워 있었고 성구 씨를 보자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성구 씨, 도연 씨, 오랜만입니다. 성구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성구 씨는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선희한테 다 들었습니다. 둘이 만나고 있었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구 씨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미자 씨, 이거 한번 보세요. 서류를 받아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희 계좌에서 도연 씨 계좌로 돈이 넘어간 내역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4천만 원. 도연 씨, 이게 무슨 돈입니까? 성구 씨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선희가 준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줬을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선희와 남편의 관계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돈까지 오갔다는 건 이미 훨씬 더 깊이 들어간 관계라는 의미였습니다. 성구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선희 핸드폰을 몰래 봤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뭘 보셨는데요? 선희가 도연 씨한테 보낸 메시지들, 그리고 둘이 만난 장소들 사진까지 다 있더군요. 성구 씨는 핸드폰을 꺼내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선희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들, 펜션 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구 씨, 이게 언제적 사진들입니까?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거의 반년 넘게 이러고 있었던 거죠. 반년.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반년 동안 남편과 선희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한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구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자 씨,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선희와 이혼할 겁니다. 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이 깨진 관계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성구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미자 씨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건지. 성구 씨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연 씨, 우리 둘 다 삶의 동반자를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성구 씨가 나가고 저는 남편 앞에 섰습니다. 설명해봐. 4천만 원은 왜 받은 거야?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 거야. 빌려준 게 아니라 받은 거잖아. 성구 씨가 보여준 거래 내역은 선희 계좌에서 당신 계좌로 입금된 거였어. 그건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펜션 영수증, 식당 영수증, 선물 구매 영수증, 남편이 선희와 함께 쓴 돈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또 뭐야? 둘이 여기까지 간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을 쥔 손에서 힘이 빠져서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남편은 그저 무릎을 꿇고 빌기만 했습니다. 미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과가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선희를 정말 사랑하는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좋아. 그럼 선희한테 가. 나는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수 없어. 미자야, 제발. 나가줘. 당장은 못 나간다면 방이라도 따로 써. 저는 남편을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숨이 막혀서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선희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날 장소는 선희가 정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펜션이었습니다. 선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자야, 여기로 와. 우리 제대로 얘기하자. 주소를 보니 남편 서랍에 있던 영수증에 바로 그 펜션이었습니다. 저는 가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은한 조명 아래 선희가 서 있었습니다. 얇은 가운을 걸친 선희는 예전에 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왔구나, 미자야. 선희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여유로웠습니다. 여기가 내가 우리 남편이랑 온 곳이구나. 선희는 웃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맞아. 여기 좋더라. 조용하고 아무도 모르고. 그때 안쪽 방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셔츠 단추 몇 개가 풀린 채로. 미자야. 남편의 얼굴은 당황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선희가 저를 여기로 부른 이유, 남편을 여기에 오게 한 이유, 이건 일종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일어나 남편 곁으로 갔습니다. 미자야, 우리 이제 솔직해지자. 도연 씨는 이미 내 사람이야. 남편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 정말 웃기는구나. 뭐가? 너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야. 선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뭔데? 욕망이지. 그냥 지겨운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은 오래가지 못해.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연아, 너 나한테 한 번도 그런 눈빛으로 본 적 없었어. 근데 저 여자 앞에서는 숨도 달라지더라. 남편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좋아. 내가 너희한테 선물 하나 줄게. 선물? 자유. 너희 둘이 원하는 대로 살아봐. 난 더 이상 방해 안 할게. 선희는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이 얼마나 짧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내 인생에는 절대 발 들이지 마. 둘 다. 저는 펜션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가슴속에서는 새로운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일주일 후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별다른 반대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처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남편이 선희에게 받은 돈의 진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빌린 돈이 아니라 선희가 남편에게 준 일종의 대가였습니다. 선희는 결혼 생활 내내 모아둔 돈을 남편에게 주면서 자신과 함께 새 출발을 하자고 설득했던 겁니다. 남편은 그 돈에 넘어갔고 결국 선희의 계획에 말려들었던 것이죠. 이혼이 성립되고 저는 반찬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너무 많은 기억이 얽힌 곳이었습니다. 대신 조금 떨어진 곳에 새로운 가게를 열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가게였고 저 혼자 운영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선희와 남편이 헤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성구 씨가 우연히 제 가게에 들러 말해줬습니다. 선희가 도연 씨를 내쫓았답니다. 왜요? 아마도 새로운 게 좋았던 거겠죠. 막상 같이 살아보니 현실은 다르더라는 걸 깨달은 거 아닐까요? 성구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모두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구 씨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하며 말했습니다. 성구 씨, 이제라도 새 출발하세요. 우리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미자 씨 말이 맞아요. 성구 씨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반찬을 만들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저를 위한 삶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오랫동안 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습관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 자신의 마음도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선희 같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쉽게 흔들렸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관계는 새로움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책임감과 신뢰로만 유지된다는 걸.
욕망으로 시작한 관계는 결국 욕망이 식으면 끝난다는 걸. 선희와 남편은 그걸 깨닫지 못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요? 저는 비록 남편을 잃었지만 저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배우자가 이상하게 변했다거나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의심스럽다거나 그렇다면 용기를 내서 직면하세요. 진실을 아는 게 두렵더라도 모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그건 반쪽의 진실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 외롭고 때로는 힘들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선택이었고 제 결정이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어떤 상황에 있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오래 살았다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새로운 인생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치유해 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